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사람들이 언제 뉴스킹 언제 하냐. 네, 김준일 언제 오냐. 박지훈 언제 오냐. 이렇게 팬들이 많은데 네, 휴가 안 가십니까, 두 분은? 저는 휴가를 안 갑니다. 오, 네. 왜 휴가를 안 가요? 방송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뭐 조절하기 좀 힘들어요. 휴가를 가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바꿔야 되고 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안 가는 게 속 편합니다. 네. 아니 저는 요새 땜빵 하느라 휴가 가신 분들 이 방송 저 방송 땜빵 하러 다니는데 김준일 평론가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제 대원칙이 뭐냐면은 7말 8초는 안 간다. 안 간다. 아, 왜냐면은 붐벼. 뭐 제가 붐벼서 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쉬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장이 아예 그냥 통째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는 이제 내가 휴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그분들을 또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미 6월달에 갔다 왔고요. 네, 아메리카에. 미국에. 그리고 9월달에 이제 또 한 번 더 갈 생각입니다. 겨울휴가를 땡겨서 9월에. 9월에? 이탈리아에 한번 갈 생각이에요. 야, 이탈리아에서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만나가지고 또 막 사진 찍고 이런 시민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사실 너무 더워요. 그렇죠. 진짜 36도 체감 온도가 36도니 그래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셔서 근데 가셔서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편의점 틀어놓으시고 바닷가에서 크게 욕먹어 이거 틀어놓으면 음악 대신 편의점을 틀자. 자, 그리고 좀 답답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시원한 평론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만났어요. 1시간 반 만나고 나서 마치 그 정점식 누굽니까?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까? 스테이인가 아니면 물러나게 할 건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서범수 사무총장이 나타나가지고 다그만둬 일괄 사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정점씩 나가라는 거예요. 다 딴 사람 나가든 말든 상관없고 실제로는 만약에 제일 좋은 방식, 제일 무난한 방식은 정점씩 그만뒀으면 될 일이에요. 안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었고 별다른 얘기 없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용산 대통령의 의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이 독대를 통해서 이 얘기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정리된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대통령 말은 또 그 마음을 잡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또 이런 말들 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교통정가 됐는지는 의문이고 왜 정책 이전이 중요하냐. 계속 얘기해서 말했지만 최고위가 9명입니다. 지금 4대4 구조예요. 친윤 비윤. 특히 아직 기억나지만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우리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 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다수가 누가 되느냐 친한이냐 비한이냐 비한이 뭐 친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뭐 결국은 저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교체를 이제 당하는 셈이 되는데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뭔가 대단한 결단력과 결기가 있을 것 같이 하고 뭐 특검도 우리가 제3자를 우리가 내야 되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당대표 되니까 좀 속된 말로 물러 터졌어. 아니,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냥 바꿨다고. 뭘 물어보긴 뭘 물어봐. 원래 이거 당대표가 하는 건데. 뭐 언제부터 이거를 뭐 물어보고 했고 무슨 뭐 본인 의사를 존중했냐고. 그냥 나는 바꿨다. 한동훈이 왜 눈치 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 보수에서 이제 63%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뭐 국민 여론조사도 나온 거는 한동훈이 뭐를 좀 시원하게 바꿔보고 너의 지도 체제를 초반에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좀 밀어봐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해?
뭐 하나 못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검법도 갑자기 네. 뭐 토론한다 그러고. 엉덩이 이렇게 빼고 있고 이게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고 네. 뭐 마치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거짓말하는 거의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개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압박도 있고 당내 압박 갈등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하고의 갈등도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약간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냥 바꾸겠다. 예, 말씀대로 이게 맞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갈등이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네, 62.8%, 63%에 가까운 당이 왜 지지를 했냐면 바꾸라는 거, 변화를 그렇죠.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 예. 한동훈이 윤을 극복하고 예. 바꿔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 예. 그 지금 말했던 우리 김준일 평가 말씀하셨지만 예. 정점식부터 해가지고 정책위의장, 예. 특검법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사안들이 다 이게 갈등이 노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주저는 하되 저는 고민을 하겠지만 옆에 이제 동료 시민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이렇게 시민 본인이 잘 쓰는 말이니까 친구들, 예. 김경률 뭐 등등 예. 조언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 조언자들은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갈등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고 저는 곧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뭘 확 저지르거나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혹시 뭐 문제 생길 거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면서 나름 치밀하게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정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정치는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사고를 쳐야 되거든요. 사고를 치면서 자기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서 결제 받고 대통령 만나서 결제 받고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안 돼라고 하면 또 되겠죠. 설득하고 예.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김순덕 칼럼 이런 거 읽어보면 저 조중동의 논조라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동훈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각 세우고 좀 해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한 독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독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진석이 옆에 있었어요. 였을 1시간 20분 동안. 네. 이거는 정진석이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요청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리를.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정진석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 정진석이었는데 네. 갑자기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회동을 합니다. 회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9월 2일에 낮 1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둘이서 독대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사실상 이게 정리가 된 게 뭐냐면은 친이랑 친박이랑 엄청 싸웠는데 이거를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야 정권 재창조 그래도 친이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저쪽이 잡는 것보단 낫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비대위원장까지 나중에 가는 그런 그림들이 다 여기에서 이 묵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거를 약간 중재를 하는 듯이 해서 옆에서 독대도 하고 윤석열이 한 55분 얘기하면 4분 자기가 거들고 뭐 이런 걸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윤석열도 정치를 모르거나 완전 독불작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 표현에 따르자면은 네. 전형적으로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당 대표는 아니가 당생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친윤들의 기류가 사퇴를 해야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 맞다라면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전에 윤석열이 본인한테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다. 이렇게 네. 축혀서 온 다음에 뒤에서는 이색색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귀에다 체리 따봉 보내고 막. 귀로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럼 봉합이냐. 네.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이 만나자고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정진석도 이렇게 자리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을 만나서 자기 좋은가 저 덕담 얘기한 건데 네, 일단 실제 그림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만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사실은 네. 이 친윤들이 다
캐치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갈등이 봉합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맞아. 갈등이 시작이다. 이건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이다.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서막이다. 떠오르는 게 저는 계속 마리 앙뚜아네트가 떠오르거든요. 그 김경률이 얘기했던 게 그게 크다면 크지 사실은 그렇게 재밌- 민감하게 반응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뭐 언어의 영역이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게 너 제일 그만두라 심했다는 하고 거잖아요. 막 예. 그 난리를 쳤는데 예. 앞으로 예정된 거는 그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다 예. 모든 게 예. 약간만 핀트가 어긋나도 예. 대통령 측 예. 왜 측이라냐면 대통령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커 보이긴 하지만 한동훈의 그냥 측근인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뭔가 뭐 나쁜 뜻으로 했다기보다는 뭘 막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도 있는데 매우 이걸로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너 나가라 하고 난리가 쳤는 거 봤을 일주일 때는 만에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준비된 것들은 네. 정점식 비롯해서 네. 특검법 등 네. 제2부속실 만약 이게 제2부속실이 만약에 한동훈이 요청해서 된 거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예. 등등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예.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봤을 안 때는. 들으면 이제 판 깨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100%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곧 끝났다. 공멸각이네. 공멸이라기보다는 한판 붙었겠죠. 한판 붙는. 한판 붙겠죠. 한판 승부예요. CBS야. 한판 승부. 그리고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일심 문자도 등장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한동훈을 정규전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래도 한동훈 그나마 정치권인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비정규자 테러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핑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를 공개를 하질 않나. 엉뚱한 얘기를 네, 하기 네.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측에서 네. 그게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아주 큰 폭탄 하나 던질 것 같다. 한동훈이 말 안 들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구도다. 네. 저는 딴 사람들은 뭐 연말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8월, 9월 못 넘길 것 같거든요. 아니, 한동훈- 이게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이 열렸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윤한 공멸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독대를 하는 거를 보고 예. 아 이거는 윤한 야합이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예. 방송에서 무슨 예.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앞으로 당 대표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동훈의 지배 체제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도 지금 한동훈이 아니 이거는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 먼저부터 토론했다고. 고위 공약을 왜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장동혁 뭐 최고위원도 이제 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예, 얘기하고 예, 있고 예. 전체적 기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꽁짝이 맞았구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야. 착각이었어. 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윤한 공멸론의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도 예, 예, 그게 예. 정확한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전 의원에 따르면 뭐 장관들이 비망록을 혹시라도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그렇죠. 일은 안 하고 비망록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되면 이제 공수처에 나락골 진짜. 저기 증거를 제출하려고 전부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러면 개헌이 필요한데 무슨 개헌이냐면 임기 단축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내각제 내각제 개헌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무라인 쪽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취재 내용을 보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정치권 관계자로 보도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각제를 하면은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겠다고? 아니 뭔 소리야? 얘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제가 막 했더니 이 정무 감각은 거의 과거에 후보 시절에 했던 개사과 수준 아니냐. 그 누군가의 정무 감각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뭐 나오는 지금 거예요. 이거를 맥락으로 같이 좀 이따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임명하는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최악의 사람을 일부러 이진수, 대놓고 김문수. 야 나는 최악의 할 거야 봐라 이런 느낌의 네. 임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정무감각입니다. 인사도 맞아요. 인사 정무감각인데 네. 이건 누구 작품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이런 김문수 같은 사람 네. 아니면 등등 김태규 같은 사람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에서 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그 거취를 둘러싸고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특이한- 본인의 결단. 지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같으면 의지 같으면 그냥 나갔겠죠. 같은 벌써 나. 뭐하러 해요? 이거 뭐 정책 의장하면 돈 뭐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이 사람 뭐 그냥 국회 3선인가 2선인가요? 네. 뭐 상관도 없는데 삼선. 뭐 국회의원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책 의장 한다 해가지고 뭐 큰 정책을 국민이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종의 친윤계의 알바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정점식은 네.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본인의 의사로 그만둘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되었어요. 예. 뭐 이게 모든 거의 갈등의 중심이고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네. 아예 나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하는 순간 친윤들로부터 이제 문매를 맞을 거고 왕따가 그렇죠.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00% 시그널이 맞아요. 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친윤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만합시다. 뭐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림일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한동훈 측에서. 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정책위 의장을. 새 새 인사를 임명하면 예. 자동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그림은 되더라도 예.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 정점식이. 근데 다 예. 일괄사표 내라 그랬는데 딴 사람들은 다 냈는데 정점식만 안 내. 그럼 어떡해? 정점식이 전화기 꺼놓고 있을 거예요. 전화기 꺼놓고? 예, 전화기 아, 꺼놓고 있어요. 아. 문자 익십할 거고. 익십하고. 뭐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아, 그래도 회의는 나와야 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본인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통령하고 어떤 그 소통 없이는.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은 예. 한동훈 대표가 뭐 송석춘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 소리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네, 그림 네. 같은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정확하게 규정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예. 국민의힘 그 당규에 보면은 이렇게 임기가 안 된 사람을 면직하는 것도 의총의 아, 그래요? 예, 추인을 받아야 그래서 되고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동시에 이뤄줘야 돼.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송석준이라고 하면 송석준 임명하고 여기는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투표를 2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임명하면 어. 같이 올리겠죠. 뭐 같이 올리겠지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해야 되지. 그치, 두 번에 이제 그치. 규정의 문제 또 김재원이 그러면 이거는 네, 난리 칠 거예요. 대표님 2번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규정 가지고 네, 진짜 그렇죠. 짤짤이잖아. 네. 이준석이 오죽하면은 김재원 맛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규정 가지고 이제 따질 거거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네. 55명을 지금 확보해서 108명 중에 55명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보를 하고 있느냐? 네.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확보가 그 고민하는 것 되는지.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주변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몇 명이 안 된다. 그리고 주로는 원외 인사들이고, 그러니까 그 현역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할 만한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10여 명 이렇게 그렇죠. 얘기되죠. 17명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중진으로 갈수록 재선에서 3선으로 올라갈수록 친한이 거의 없다. 이런 거고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용산 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내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의총을 제일 두려워한다. 의총에서 확 그치,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럴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 그렇게 얘기하네요. 눈치 보느라 정책 만약에 못한다. 의총에서 뒤집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아마 지도력을 리더십을 크게 상실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뭘 결정을 했어요. 예. 세병 특검법. 예, 그때 첫 우리 의총이 아마 기억나는 게 특검법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지만 이 두 번째 말 의총 이게 중요한 일로 했을 때 만약에 반대의 결과 대표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의 결론이 났다고 하면 네. 아마 그게 가장 지금 한동훈 대표는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7.23 전당대회를 했어요. 오늘 8월 1일이에요. 어영부영해서 지금 일주일 지난 지났죠? 2주차가 2주차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지명직 최고도 못했어요. 못 정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나도록 지도부도 지금 똑바로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리더십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잖아. 없죠. 없죠. 아니 답 정너잖아. 답 정해놓고 리더십 있냐고. 없죠. 아, 나쁜 전혀 거 없죠. 앞에다가 다 얘기해놓고. 아, 미안해. 62.8을 받은 사람이, 거는 아주 리더십이 보이는 부족하다. 거죠. 저는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 한동훈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승부를 걸지 못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조금 자기 방어적이고 협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오늘 그 김규환 논산실장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이게 복귀를 했어요. 네. 한 2주 이제 휴가 갔다 왔어. 그거 예전에 그거 폭로 익신무자 폭로하고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조선일보가 TV조선에 강적들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나가요. 강적들에서 되게 좋아해. 예. 진중권도 나가고 뭐 이제 그 나가고 되게 잘 나간단 말이야. 예. 그런데 한동훈 측이 그러니까 섭외를 한 거야. 이 강적들이 한동훈을 섭외를 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근데 김규환 나오면은 나 안 나간다고 한동훈이. 진짜? 원래 거의 사실상 고정 패널인데. 와, 그러면은 김규환 논설위원을 빼야 본인이 나갈 수 있다.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에이. 당 대표 정도 됐으면은 뭐 그게 뭐 그리고 뭐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야. 그거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하고 계속 얼굴 마주치면서 해야 되고 뭐 적하고도 마주쳐가지고 악수도 해야 되고 그게 뭐 정치는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거를 네. 또 그림이 좋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이를테면은 뭐 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폭로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또 너희가 이것도 이겨내고 뭐 허허 하면은 본인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치는 크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좀 용산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고, 그렇죠. 60%가 넘는 그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거네요.